드라마 금쪽 같은 내 새끼 7화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봉청자와 관련된 25년 전 교통사고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불안한 상황에서 시작되죠. 과거 화려했던 톱스타 시절과는 달리 현재의 봉청자는 막장 드라마나 찍는 처지로 전락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그녀를 위협하고 있고 25년 전의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특히 피해자 기억이 전혀 없다는 말이 나오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복잡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니저 독고철은 봉청자를 진심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해요. 그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매니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매니저로 봉청자 씨 옆에서 확실하게 도울게요 라고 합니다. 독고철은 봉청자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봉청자는 하루라도 빨리 날 죽이려고 했던 그 게스트를 잡는 거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CF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봉청자의 현재 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상대방 배우로 캐스팅된 봉청자를 보자마자 고이영은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아무리 내 옆에 그림자처럼 세워놓는 거라도 급이 있지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죠. 더 나아가 어떻게 이런 아줌마하고 CF를 찍어요 라고 말하며 봉청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시절의 오만함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고이영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까칠함을 넘어서 완전한 갑질의 수준에 이릅니다. 미쳤나봐. 진짜라고 중얼거리며 상황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게 만들었어요. 고이영의 행동에서 과거 자신이 고이영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 좀 떴다고 날뛰는 꼴이 우스워서 좀 밟아주는 거야 라며 고이영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었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고이영이 결국 촬영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봉청자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현재 그녀에게는 이런 소규모 CF조차도 소중한 기회였는데 이때 매니저 독고철이 나서게 됩니다. 그는 직접 고이영을 찾아가서 사과를 결심해요. 이 과정에서 독고철의 진정한 매니저로서의 면모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독고철이 고이영을 찾아가서 벌인 사과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어요. 단순히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음 푸시고 광고 촬영 임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어요. 이는 과거 톱스타였던 봉청자의 매니저가 다른 배우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더욱 강렬한 장면이죠.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이영이 지금 사진 찍잖아 라는 말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고철은 지금 사과 받아주시면 일어나겠습니다 라며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의식과 봉청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이영 역시 이런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독고철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촬영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하죠.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일어나요. 사과 받을 테니까 라고 말하는 고이영의 모습에서 독고철의 진심이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봉청자는 처음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고이영으로부터 그쪽 매니저 나 찾아왔었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어떡해. 사람이 속는 셈 치고 재촬영해준 거야. 당신 매니저 봐서라는 말을 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봉청자의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씁쓸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독고철의 봉청자를 보면서 내 배우 보호하는 게 매니저 일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프로의식을 느낄 수 있고 왜 날 설득하지 그랬어요? 라는 봉청자의 질문에 그건 내가 싫었어요. 봉청자 씨보다 못한 배우들 때문에 다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거 내가 더는 보기 싫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부분에서는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독고철은 봉청자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고 보호하려는 진짜 매니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25년 전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25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이미 죽은 도익한 의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같은 시계를 차고 있어서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복잡성이 더욱 부각되죠. 독고철은 그 주변부터 파보죠. 분명히 뭔가가 연결된 고리가 있을 거예요 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언론에 봉청자의 과거 정체가 폭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기사가 터졌어요 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봉청자의 진짜 이름인 임세라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그녀가 그동안 숨기려고 했던 과거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임세라는 이름을 숨기고 복귀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고 이후셨다가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정말 세월 때문인가요? 라며 연달아 질문을 퍼붓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순간 봉청자와 독고철은 급히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요. 기자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독고철은 봉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뛸 수 있죠? 라고 묻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며 함께 도망치는 장면에서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5년 전의 교통사고라는 사건이 현재까지 봉청자를 괴롭히고 있고 이제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봉청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25년 전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